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누군가의 우상이 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일이겠죠. 축구 팬들에겐 짧지만 최고의 임팩트를 선사했고 그로 인해 현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타의 우상이 되기도 했던 미추 이야기입니다. 미추는 데뷔 때부터 센세이셔널한 선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을 당시에도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이 선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표현했을 정도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선수는 어째서 지금까지도 축구 팬들의 기억 한편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1986년 스페인 오비에도에서 태어난 미추는 5살 때부터 레알 오비에도라는 클럽에 입단해 축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클럽에서만 유소년 생활을 이어오던 이 스페인 소녀는 17살이라는 나이로 1군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부, 3부도 아닌 4부 리그에서 1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잠깐 클럽의 당시 상황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알 오비에도는 1부와 2부를 왔다갔다 하면서 192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클럽이었습니다만 미추가 데뷔하려는 03-04 시즌 직전에 2부에서 강등당했기에 원래 3부 리그에서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클럽은 이어지는 강등의 연속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고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기에 곧바로 4부 리그로 강등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2부에서 바로 4부로 강등당한 것이죠. 그렇게 4부 리그에서 데뷔해 승격도 하고 다시 강등도 당하는 경험을 하며 4시즌을 보낸 미추는 2007년 여름 한 단계 상위 리그인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셀타비고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1군에서 뛸 순 없었고 일단 리저브 팀인 셀타비고 B에서 지내며 1군에서 뛸 기회를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2008년 3월부터 1군에 콜업이 되어 팀의 주전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미추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4시즌 동안 113경기를 뛰며 17골을 득점한 가운데 그의 마지막 골은 정말 소중한 득점이었습니다. 당시 셀타비고는 리그 6위로 마쳤기에 플레이오프를 통해 라리가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라나다와의 승격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1차전에서 아까 말한 미추의 골로 1대0으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차전에서는 그라나다 측에서 득점이 터지며 총합 스코어 1대1로 경기가 끝나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그라나다 측에서 실축이 나왔고 마지막 5번 키커였던 미추가 넣으면 플레이오프 파이널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공은 골대 위로 넘어가 버렸고 그 여파가 있었는지 다음 키커까지 막히며 1부 승격이 눈앞에서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경기를 끝으로 클럽과의 계약이 종료됐고 그렇게 미추는 죄책감과 아쉬움을 가득 안고 셀타비고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미추는 하루빨리 아쉬운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FA 신분이었던 그를 영입한 팀은 다름 아닌 라리가에 속해 있는 라요 바에카노였죠. 라요 바에카노는 바로 전 시즌에 1부로 승격한 팀이었고 미추는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라리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리가에서 뛰는 첫 시즌이기에 적응이 필요할 거라는 우려와 달리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멀티골을 넣는 등 오히려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반년 전 자신에게 최악의 경험을 안겨줬던 그라나다를 라리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라나다 팬들은 경기 전 워밍업에서 몸을 풀고 있던 미추에게 이런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PK를 얻으면 너가 또 차줘 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추는 골을 넣고 자신을 조롱한 그라나다 팬들에게 더 말해보라는 듯이 귀에 손을 대고 돌리는 세레머니를 하며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훗날 이 세레머니는 미추 본인의 시그니처가 되어버렸죠. 시간이 흘러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도 또 그라나다를 만나게 됐는데요. 전반기에 만난 그라나다전은 미추의 복수전이었다면 마지막 라운드에 만난 그라나다전은 라요 바이카노의 모든 구성원들과 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라요 바이카노는 승점 40점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운명의 마지막 라운드, 라요 바이카노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고 비겨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이 모두 지난 후반 추가 시간, 결국 미추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튀어나온 걸 라울 타무도가 마무리하며 극적인 승리로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골은 VAR이 있었다면 오프사이드로 노골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사실 강등되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아무쪼록 잔류도 성공했고 라리가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미추는 시즌 17골을 넣었는데 이는 셀타비고에서 4시즌 동안 뛰면서 넣은 골수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미추는 과거의 좌절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추는 자신의 첫 라리가 무대에서 인상 깊은 시즌을 보냈지만 클럽의 재정적인 문제로 1년 만에 라요 바이카노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를 영입한 건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스완지 시티였죠.
약 200만 파운드의 저렴한 이적료로 영입됐기에 그에 대한 기대가 크지도 않았고, 또 선수가 적응을 못해 망한 영입이 될지라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정도로 싼 이적료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쓴 이적료가 헐값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부터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어 팀의 5대0 승리를 이끌었고, 그 후로 이어지는 두 경기에서도 연속골을 넣으며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 캐피탈 원컵으로 불리던 리그컵에서도 리버풀과 첼시를 꺾는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4일 미추는 캐피탈 원컵 결승전에서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5대0 승리를 이끌었고, 그렇게 우승에 성공하며 스완지 시티 팬들에게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했습니다. 미추는 이 시즌에 리그에서만 18골, 컵대회에서 4골을 넣고 본인의 득점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이 더 대단한 건 약팀과 상대할 때만 득점한 것이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첼시 등 강팀과 상대할 때도 골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혜성같이 등장해 리그를 뒤흔든 미추를 보며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단돈 200만 파운드에 불과했던 그 스페인 선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맨유 스카우터 부서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라며 말을 했고, 아스날의 벵거 감독은 미추가 데니스 베르캄프를 떠오르게 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추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땠길래 이렇게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스완지시티에선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 두 개의 포지션을 모두 소화했지만, 사실 미추의 근본적인 포지션은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약간 처진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골들을 살펴보면 박스로 달려들어 골을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는 찰나의 타이밍은 완벽에 가까웠죠. 또한 미추는 상대 공격 진영에서 많은 터치를 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유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주변 선수들에게 간결하게 패스를 내주며 공격 전개를 이어나간다거나 바로 원터치 슈팅을 해버리는 플레이를 선호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 12-13 시즌에 넣었던 22골 중 무려 18골이 원터치로 성공시킨 득점이었죠. 이러한 점으로 인해 스완지 시티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고,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시즌을 보냈고, 그 다음 시즌이 돼서도 미추는 활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피탈 원컵 우승으로 인해 진출한 유로파리그에서도 골을 넣었고, 2013년 10월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경기를 치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미추는 이때부터 무릎 부상과 발목 부상으로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자신을 영입한 라우드럽 감독이 경질되어 있었기에 미추의 입지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14-15 시즌에는 나폴리로 임대를 가서 부활을 노렸지만 또 부상 이슈가 터지며 1년 내내 6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죠. 그렇게 15-16 시즌에 다시 스완지 시티로 돌아온 미추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리 몽크 감독은 자신의 스쿼드 계획엔 그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미추는 그렇게 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미추는 아직 몸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고, 또한 다시 축구를 하며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형이 감독으로 있는 스페인 4부 리그 랑그레오로 이적하며 그렇게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 후 이어지는 16-17 시즌에는 자신을 키워줬던 레알 오비에도로 다시 돌아가 28경기를 뛰었지만 계속 중첩되어 왔던 부상 때문에 더 이상 뛰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미추는 결국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추는 맘만 먹었으면 더 뛸 수 있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나폴리에서 임대 생활을 마치고 스완지 시티로 돌아왔던 2015년에 사실 아스톤 빌라에서 미추에게 3년 계약에다가 또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추는 걷고 뛸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이로 인해 100% 몸 상태로 뛸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돈이 중요했다면 2년이고 3년이고 얼마든지 더 팀에 남아있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이는 곧 양심의 문제였고 사람은 정직하고 명예롭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추가로 셀타비고에서 뛰던 시절 미추는 라리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미추를 영입하려 했던 팀은 스포르팅 히온이었는데, 사실 이 팀은 자신의 친정팀인 레알 오비에도의 라이벌이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한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우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도 어릴 적 미추를 우상으로 꼽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스타피드를 올릴 땐 항상 미추를 태그했었고, 미추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샤라웃을 하며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런 소식을 들은 미추는 자신이 스포츠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부르고스의 유니폼에 사인을 해서 홀란드에게 보내는 훈훈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미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만드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인해 이른 나이에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많은 축구팬들에게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며 그저 돈이 아닌 공을 차는 것만으로 행복을 얻었던 그의 활약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추 이야기였습니다.